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많이 쌓여 있으실 겁니다. 그런 한 주간 쌓여 있는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챔피언 상담소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은 쌓여 있죠. 그거 해결 안 되면 오늘 역시나 여러분들 편하게 주무시기는 조금 글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전화가 조금 이렇게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자보다는 전화 상담을 저희가 많이 신청해드리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일단은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제가 늘 강조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딴 거 볼 거 없다. 그냥 다우존스, 그러니까 미국 장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장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은 끝이 났으니 다음 주 월요일 장은 어떻게 될까만 예측하면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다우존스가 지금 0.7%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금요일까지 장이 좋았던 이유는 미국의 지수가 1%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이죠.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장이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막 찍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좀 따라가 볼까 하면서 268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면서 2700포인트 이상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는 형태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또는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살짝은 빠질 수 있겠구나, 살짝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수 자체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다음 주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잠깐 쉬어가겠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주 초반은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또 랠리를 펼쳐 나간다면 미국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거나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장에서 조금 조정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한 28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조금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800포인트까지 여전히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기서는 이제 조금 밀리거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2800에서 2850포인트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큰 어떤 악재가 없다면은 사실 조정이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종목까지 막 덩달아서 막 폭등하고 있거나 같이 올라가고 있거나 하는 느낌보다는 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종목은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주도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 테마들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딱히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은 반도체 섹터,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또는 금융주, 우리가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 저PBR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평가 관련주 금융주인데요. 사실 그 두 가지 기업의 업황과 업종 전망을 본다면은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회다라고 보기보다는 위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정도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업체들도 칼을 뽑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지만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저 PBR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은행 관련주를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은행 관련주도 요즘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은행 관련주도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제 고금리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대출 이자를 좀 많이 받아내니까 이자가 좋아서 이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좀 접근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기회라기보다는 위기가 좀 더 많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저축은행들 지금 부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저축은행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부실률과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부실이 정말 이렇게 화두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가는 것이 안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실하게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실한 상승을 뒤로 하고 종목들 본다면은 개별 종목 테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타파하는 방법은 결국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서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자꾸 늘려나가는 방법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요즘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튀어 오를 때 내가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튀어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내가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추가 매수를 하고 전화하면은 사실은 일을 저질러 놓고 전화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전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받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주가만 빠지면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가, 가능한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답이 나오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없다면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죠. 주말에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2시간 동안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뭔가 하시는 게 좋고요. 발품 파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발품 팔 필요가 없죠.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만 하시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기 때문에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보고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저는 오늘 창원으로 갈 겁니다. 창원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과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은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 내일입니다. 내일도 제가 강연을 가는데요. 내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천안 축구센터 봉관동 3층 소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주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전화가 걸려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85,600원에 10%입니다. 85,600원에 10%요? 예, 3년 정도 됐고요. 한 번 추가 매수했어요. 그래요?
예. 일단은 매수 평단가를 잘 낮춰놨네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매수가를 뭐 한 10만 원대 막 12만 원대, 15만 원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잘 낮췄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수가는 잘 낮추긴 했는데 지금 뭐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빠른 종목은 아니고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 상장할 때는 되게 이렇게 기대감이 많았죠, 그죠? 네. SK바이오팜부터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때 상장할 때 왜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 한번 해보면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상장할 때부터 말씀 많이 드렸긴 했는데 그때는 제 말 아무도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제 말을 조금 이렇게 믿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 게 2021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상장된 기업들은 거의 다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붐이라고 말하는 거, 청약 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사실 부동산의 가치보다 붐이 생겨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려 들어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집값이 좀 비싸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청약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막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고 약간 주식시장도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식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다 보니까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 시기 때 상장됐던 기업들은 대부분 거품이다 보면 되는데 그 거품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품이 이렇게 올라왔던 그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리고 난 다음에서도 아직까지 한참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요. 얘들이 앞으로 뭐 몇 조 매출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포부와 함께 상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8조 매출을 이룩할 거다, 뭐 기록할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들과 전망과 그런 분석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매출 보시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고 한참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힘 자체가 굉장히 없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얘가 뭔가 어떤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분위기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얘가 분위기 따라 올라가려면 어떤 테마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제약 바이오 테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약 바이오 테마가 만들어지려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셀트리온을 봐야 돼요.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밑으로 빠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듯 말 듯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탈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잘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제약 바이오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비만 관련 치료제라든지 또는 이제 몸의 노화를 늦추는 그런 치료제 또는 몸의 노화를 역행한다라고 하죠. 젊어지는 약까지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과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는 올 중순 또는 올 말쯤에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을 안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샀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게 맞고 매수가 잘 낮췄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올라올 때 반등시 요거는 한 86,000원에서 한 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9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만들어졌던 6만 원짜리가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안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면 또 아래쪽으로 또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실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죠. 진짜 이거 땅굴 파고 계속 들어가는 종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때는 손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버리면서 다음 추가 매수 자리를 조금 기다려서 승부수를 던져버리는 게 나아요.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일단 첫 번째는 오래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6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좀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냅둬놨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난 다음에서야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그럴 문제 없이 그냥 8, 9만 원대에서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고요. 네이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3천 원에 30%인데. 19만 3천 원에 30%요. 예. 19만 3천 원이면은 네이버 매수가가 좋은데요. 잘 샀는데요. 30% 비중이 조금 이렇게 아쉽긴 한데, 예. 뭐 잘 샀어요. 일단 30% 비중이 왜 아쉽냐면은 이게 주가가 내려가도 상관없으시면은 이렇게 30% 샀을 때 그 손실률을 보는 게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은 뭐 괜찮은 비중이 되는데 내려갔을 때 손실률을 보고 있는 게 뭐 손실률 본다는 게 손실이 낮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손실이 났다라는 것은 매도를 해야 손실이 나는 거고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있는 그 손실률을 보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다 적다는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은 비중이 적은 거고 내가 힘들면은 비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비중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좀 힘들어하더라라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바닥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바닥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투자의 대가들도 바닥을 몰라서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산 자리부터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 거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는 건데 사실 네이버가 지금 이 자리가 바닥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바닥은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다면 15만 원 또는 13만 원 정도까지도 일시적으로는 뭐 조금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건데 저기까지 밀렸을 때 괜찮으면 이 비중으로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저기까지 밀렸을 때 나 좀 충격적일 것 같다. 많이 힘들 것 같다. 추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 비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든다면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의 매수가는요. 사실 사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30% 비중까지는 아니지만 사볼 만한 자리고요.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잘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올라왔던 이 급등세 올라와 있던 그 상태가 사실은 저게 거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한 거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과하게 빠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과한 거품 생기고 과하게 빠진 다음에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바닥을 잡을 거예요. 그럼 그 바닥 잡는 상태에서 여기 19만 원부터 위쪽 20한 4만 원까지 박스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사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 19만 원 선부터 해서 2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19만 3천 원이면 정말 잘 산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22, 3만 원대 판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중 부분만 이제 스스로 오늘 좀 주말 동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 부분만 조금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만약에 19만 원 샀는데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혀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 올라갈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15만 원 선을 잡고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라는 말만 생각을 하시면서 좀 비중 전략을 잘 짜신다면은 수익 내는 거 아무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전략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 11만 원에 35%요. LG전자를 11만 원에 35%요. 예. LG전자는 사실 들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내가 사가지고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손실 중이라고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사실 없어야 해요. 주식은요, 내가 사자마자 수익 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사자마자 수익 나거나 수익 중인 걸 보고 있는 그런 날은 별로 없어요. 거의 우리가 주식을 사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냥 고통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물려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익이 나는 게 주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LG전자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은 LG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접근을 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추천했는지 아니면 좋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사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단언컨대 이야기하지만 그분 중에서 한 80% 정도는 수익 못 낼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전화하는 거 보니까 LG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을 잡아놓고 좋은 기업을 잡아놓고 조금 빠졌다고 전화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들 수익 못 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본전에 팔아버리거나 약수익에서 팔아버리고 나니까 더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LG전자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망할 리는 없겠죠. 네, 망할 리는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들고 가는데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산 다음에 이렇게 조금 빠졌다고 무섭다고 괴롭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힘들다고 전화하면서 우리가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이런 게 이 제가 말하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기 투자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좋은 기업을 잡아놓고는 그냥 묻어놓으면 되는데 묻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35%라는 비중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당연히 나는 장기로 가져가려고 계획을 짰고 멀리 보려고 짰고 에이 그래 LG전자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지만은 35%라는 비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니까 와 이 손실이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비중이 많으면 원래 그렇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물을 엄청나게 채워놨으니까 걱정이 넘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LG전자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3분의 1 정도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한 11만 원 정도 이렇게 번져놓으면은 3분의 1 정도 비중을 줄이시라.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쯤을 줄이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갔을 때는 요 종목은요 12만 원 5천 원대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14, 5만 원대 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다시 랠리를 펼쳐나갈 것이다 생각이 들고 LG전자가 지금 전장산업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14, 5만 원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만 가면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 14만 원까지 가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노? 야 이거 많이 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욕심을 부린다면은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괴로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본전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4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11만 원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서 빠지게 된다면은 한 8, 9만 원대는 추가 매수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밑에서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는 상담받지 마세요. LG전자는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네, 마음을 좀 예. 강하게 이렇게 좀 다짐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메리나님 가져가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HPSP H 56,000원에 PSP 56,000원에 50%예요. 아, 그렇군요. 네. 요건 이제 진짜 운빨 매매라고 하죠. 운에 맡겨야 돼요. 네. 이렇게 고가 라인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한다던가 뭐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거를 가지고 갖고 뭐 홀딩을 해가지고 뭐 멀리 보고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고점에 샀다라는 거는요 완전히 고가에 사버린 거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가장 비싸게 산 사람이 무슨 장기 투자를 노네요. 가장 비싸게 샀으면은 손실 나거나 아니면 빨리 그냥 약수익 내고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가에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HPSP라는 이 기업이 안 좋아서 올라왔을까요? 좋으니까 올라왔을까요? 좋으니까 올라왔어요. 좋으니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HPSP를 시청자님도 매수하셨을 때 좋다고 생각하고 샀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샀을까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HPSP를 보면서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애초에 들고 있던 사람들, 저 10,000원에, 15,000원에, 20,000원에 들고 있던 사람들을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걔들을 왜 네. 팝니까? 걔들이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고 생각하니까 10,000원에서 20,000원에 산 사람들이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네. 근데 걔들이 팔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50%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래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샀다는 말을 누군가가 나한테 팔았다는 말입니다. 주식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좋으니까 파는 걸까요? 안 좋으니까 파는 걸까요? 안 좋은 게 낫겠죠. 그러니까요. 자기들한테 이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가격 이상 안 갈 것 같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팔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10,000원에 사놓고 50,000원에 팔려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팔아야 될까요? 안 좋다고 하면서 팔아야 될까요? 좋다고 하면서 팔이. 지금 당하셨잖아요. 바가지 쓰셨네. 예. 이해가 되세요? 주식은 그냥 이게 기본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네. 깨닫지 못하면은 늘 고점에 물리고 늘 계좌는 박살나고 늘 손실만 나는 거예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좋으니까 사는 게 아니어야 돼요.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데 싸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좋은데 싼 게 아니라 좋은데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값과 같은 거죠. 저도 금팔자 하고 싶다, 금팔자 하고 싶다 해서 금값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금값이 지금 이렇게 비싼데 금팔찌, 금목걸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 거 아는데 쌀 때 사자. 그러니까 쌀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됐던 것을 왜 이렇게 달라붙었나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고가에 오른 자리에서는요. 시세 변동이라고 합니다. 시세 노름이라고 하죠. 변동성만 가득한 자리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변동성만 굉장히 가득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가치니 뭐 기업이 실적이 좋니 안 좋니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의 움직임과 거래량, 시장의 어떤 변동성, 시장의 상황, 눈치를 봐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님이 대응 영역에서 좀 대응을 잘 못하면은 손실 나는 게 그냥 당연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결국 저점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51,000원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런 매매예요. 여기서 손절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 가는 종목입니까? 하는 게 아니라 손절했다고 해서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거나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면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팔았다 샀다를 팔았다 샀다 이걸 되게 잘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51,000원 무너지면은 손절하셨다가 다음 진입 자리를 봐야 되는데 진입 자리를 모르겠다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분위기상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51,000원짜리가 밀리지 않는다면 한 57,000원 정도까지나 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반등 나갈 때 빠르게 짧게 그냥 수익 보고 매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제가 옆에서 맨날 같이 보면서 지금 오늘 이거 팔아야 됩니다. 오늘 좀 더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태면 모르겠지만 스스로 해야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빨리 파세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창원과 천안으로 갈 겁니다. 오늘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강연장으로 갈 건데요. 창원으로 갈 겁니다. 창원에서 토요일 오후 2시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천안으로 갈 겁니다. 내일 천안에 오후 2시에 축구센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 축구센터 봉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있다 하시면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1부에서 그리고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다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시그네틱스요. 시그네틱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961원에 했어요. 1951원의 비중은요? 100%요. 100%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죠? 네. 네.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쯤 되셨을까요? 한 3년 됐는데 별로 그중에 잘 안 했어요. 요즘 집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했어요. 아, 시간 있어서 한 거예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100%라고 하는 돈이 네. 큰 돈인가요? 좀 작은 돈인가요? 상대적으로? 이 저기에 대해서는 큰 돈이죠? 아, 아니요. 그 스스로의 자산에 대비해서요. 자산에 대비해서요? 네, 그 본인의 자산에 대비해서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네. 다 날려도 괜찮아요? 아니요. 안 이런 되죠. 식으로 하면 날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냐면은 네. 그냥 재미삼아 주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뭐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약간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재미삼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미삼아 하기에는 너무 큰 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아니에요.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네. 그 왜 고스톱이라는 거 아시죠? 고스톱. 네. 친구들끼리 할 때 고스톱 점 한 얼마까지 하나요? 안 해요, 저는.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 보면 점 한 얼마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점당 보통 이제 우리가 친목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하면 한 100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안 해요. 안 하는 게 모임에서 아니라 안 주변 해요. 사람들 예.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예. 본인 안 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도 하는 사람 별로 그냥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TV든 뭐든가 네. 보면은 한 점 한 100원 정도를 이렇게 뭐 명절에 모인다든지 사람들 모이면 점 100원 정도 고스톱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점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고스톱 룰로 본다면은 뭐 3점 났다던가 7점 났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고 하면 7점일 거고 뭐 우리가 다 같이 하면 뭐 한 3점 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00원에서 700원이 오가는 거고 크게 나도 한 몇천 원이니까 부담이 될까요? 좀 덜 될까요? 덜 되죠. 덜 되죠. 근데 네. 만약에 점당 5만 원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좀 부담이 되고 멱살 잡는 일도 생길 거고 싸움도 생길 거고 큰일 나겠죠. 그죠?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주식하고 있는 투자 행태 자체가 도박이랑 똑같거든요. 시청자님 하고 계시는 게. 네. 그러니까 나는 고스톱 안 해요 하는데 고스톱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차라리 그래요? 고스톱을 하는 게 나아요.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 하는 게 그냥 매일같이 치는 게 훨씬 낫고. 하면서 아예 잘못됐어요. 지금 뭔 이야기 하시든 간에 지금 되게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잔소리가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이거 돈 날리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제 돈 아니고 시청자님 돈이기 때문에 저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담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시청자님 돈도 어쨌든 간에 소중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함부로 안 날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투자냐라고 하면은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 엄청나게 치죠. 그죠? 네. 이런 요동 치는 자리에서 100%나 비중 들어가가지고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실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점당 5만 원을 하고 점당 10만 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타짜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뭐 서민들은요. 점당 100원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하면서 주식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가장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전화를 할 만한 정도의 실력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1961원에 이렇게 100%의 비중이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전화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줄 알거든요. 이미 타짜 수준.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이거는 지금 완전 엉망진창인 매매를 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매매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 다 잘라버리고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라는 걸 빨리 인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여기서 주가가 막 올라갈까요, 내려갈까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비율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날이 맑은 상태에서 기후를 보니까 구름의 움직임을 보니까 야 조금 있으면 아니 내일이나 모레쯤에 비가 올 것 같다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날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태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서 야 1초 뒤에 바람이 불 거고 3초 뒤에 바람이 왼쪽으로 갔다가 6초 뒤에는 바람이 오른쪽으로 갈까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풍이 불고 없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걸 못 맞춰요, 그죠? 네. 태풍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쉽게 소위 말하는 정말 속된 말로 이야기했을 때 개나 소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네. 태풍이 불고 있으니까 맞아요. 시그네틱스가 올라간다고 개나 소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맞췄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도 막 누군가가 올라갈 겁니다 하면 맞출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춘다 안 맞춘다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시세 변동만 있는 자리에서 이 시세 변동을 시청자님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손실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이 자리는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 변동에서 잘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이 정도 변동에서 이 정도 수익이면 됐어 하고 내가 마무리 짓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8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2,100원에서 2,2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2,100원부터는 그냥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 변동이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이거는 예측을 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맞춰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여기서 손들어야 되겠네. 아니다 이건 좀 더 들고 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가 할 줄 아는 실력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매매에서 무슨 100%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다 날려도 되는 돈이냐 아니면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를 여쭤본 게 작은 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100만 원이면은 다 날려도 뭐 시청자에 사시는데 크게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 1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돈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인생에 따라올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심각한 매매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네. 월요일에 반등이 약간이라도 나오게 돼서 2,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빨리 절반 정도 팔아버리세요. 비중 너무 많아요. 네. 100% 이렇게 들어갈 자는 아니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1,800원 밀린다면은 아쉽지만 손절하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좋은 경험했다.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뼈아픈 고통으로 성장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2,100원에서 2,100원까지 슈팅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가 수익까지 내서 나왔네. 아우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예. 포스코 부처엠요.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예, 예. 19만, 아니, 제가 39만 천 원에 네. 8%요. 몇 프로요? 8%. 8%. 예, 예, 예.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예, 종목 예.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2차전지주 관련주를 해가지고 올라올 때 거품이 많이 묻어가지고 정말 좋아진 기업이고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좋은 기업이긴 한데 자기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와 좋아지는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받은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리튬 이런 쪽들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할 때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서 에코프로 이런 거 올라올 때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이차 전지, 물론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성장해 나갈 산업이긴 한데 음. 중요한 거는 이거 이차 전지 좋다 하는 사람들도 전기차 안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차 전지 좋다 하는 사람들도 전기차 안 타고 있고 시청자님도 이차 전지를 사셨지만 전기차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도 안 타는 전기차를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비싸게 사고 있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전기차를 우리가 탈 거면 내가 지금 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분위기고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참 좋은 기업이 되는 건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운의 종목이 되는 거고 제가 개미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긴 해요. 예.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2차 전지가 한때 이렇게 유행이 있었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인식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쉽게 이 인기가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고 다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게 지금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2026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만들어지는 자동차 중에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어내겠다라고 2026년까지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2년 뒤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리튬 가격도 다시 또 이렇게 슬슬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중국의 전기차도 판매가 지금 둔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팔려 나왔다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 나가는 이 모양새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굳이 저는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잘 버티면서 반등이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아마 에코프로가 조만간에 반등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만간 반등 나올 때 아마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한 40만 원대라든지 이렇게 반등이 나가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정리해버리는 게 맞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일을 더 키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도 예. 뭐라고요? 제가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멘토님한테 네. 상담을 했었어요. 추가 매수 하겠다고. 그래서 네. 하지 말라고 안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간다고 자꾸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해봐도 될까 하고 아니요, 전화드려봤어요. 최악입니다. 올라올 때 추가하면서 하는 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수를 두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방송에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없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은 수지. 방송에서 이제 올라간다고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떠들어댄다 해가지고 내가 추가하면서 해볼까라고 생각했다면은 최악의 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기다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DS 테크요. MDS 테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80원 20%요. 1980원에 20%요. 일단 MDS 테크를 1980원에 20%를 잡았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상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매수가도 지금 좀 잘 잡으신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도 굉장히 좋은 테마죠. 지금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쪽에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AI 관련주 그리고 AI의 어떤 이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뭐 AI가 뭘 먹고 성장을 하냐라고 하면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이 MDS 테크를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셨고 거기다가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테마까지 좋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그냥 돈 벌 일만 남은 기업인데 상담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잘 사놓고 주가 조금 빠지면 징징징징, 주가 빠지면 찡얼찡얼, 주가 빠지면 앙앙앙앙, 주가 빠지면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은요. 잘 사고 난 다음에도 물릴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을 샀는데 물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강남 땅도 지금처럼 발전되기 전에는 평당 1,000원, 2,000원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2,000원에 산 사람은 1,000원 내려갔을 때 물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져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 땅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밑에서 잘 샀으면은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난 다음에 팔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밑에서 움직이는 그 내용을 너무 여기서 이렇게 일일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라인도 매수가가 뭐 높다면 높을 수는 있겠죠. 아래쪽에 저 1,500을 바라본다면요. 1,500 대비해서 높은 게 맞는데 위쪽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윗자리는 3,5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업이고 그 정도의 힘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안 가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면 주식을 잘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돈을 벌려면 그냥 가져가가지고 벌면 될 것을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가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잘 산 것 같습니까, MDS 가격은? 테크라는 종목을 그냥 샀으면은 묻어놨자. 그리고 20%라는 비중이 좀 무리가 안 된다면은 그냥 가져가자. 그리고 1,500원까지 빠지면은 좋은 기업이 싸게 내려온 거니까 더 사버리자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냥 제 말 따라해 보세요. 가져가자. 가져가자. 묻어놓자. 예, 묻어놓고. 신경 끄자. 예, 따라해 보세요. 신경 끄자. 신경 쓰자. 신경 그냥 끄자. 신경을 꺼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밑으로 1,500원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길 바라고 튀어 오를 때는 윗자리 2,500원 이상까지 갔을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네, 전화를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 좀 안 돼 있나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대한항공 네, 3만 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3만 원에 10%요? 네, 엄청 네.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그거 합병한다 이야기 나왔을 때 샀구나. 아니요, 한 3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21년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나 합병한다 뭐 그 이야기 나올 때. 네, 네. 네, 뭐 일단은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아, 일단 답 안 나와요.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네. 정말 안 좋은 게 맞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다시 또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행객들 많아요, 적어요? 많이 예, 좋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예. 요즘 해외도 많이 가고 있고 비행기 많이 타요. 그래서 항공권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품절이라고 하죠. 어쨌든 예약이 다 만기가 돼가지고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여행 수요가 많아지긴 했는데 사실상 네. 이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나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또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만나버렸어요. 네. 그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버리다 보니까 요즘에 이자 부담 비용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고 여행객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돈의 여유가 좀 많은 사람들이라던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여행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냐라는 전망에서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증가는 안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사가지고 집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 이자 내기가 버거울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버겁죠. 버거워요. 그래서 네. 맞벌이 부부도 지금 이자 낸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행 갈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네. 그 이자 부담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된다면 혹여나 안 네.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위기는 안 생기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 지금 PF 대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금융사 저 밑바닥 금융사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럼 그 금융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이 돈을 맡겨놓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죠? 네, 네.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금 맡겨놨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대, 내 돈 못 받겠네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겠죠. 네, 그러면 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기업들도 돈을 날리게 되고 개인들도 돈을 날리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기업들이 임금을 줄 돈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임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임금이 자동 이체되게끔 하는 경우들이 기업도 많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임금도 못 주게 되고 회사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회사 문 닫자 이래버리면 사람들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대한항공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경기 침체기에 잘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래서 아. 지금 바닥에서 기어다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바닥을 네. 잘 잡기만 한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만 부각이 된다면 아직까지 네. 바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서 하고 싶겠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늪에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그냥 같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네. 추가 매수 없이 2만 원짜리에서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요. 2만 원짜리 자리 잡는 것은 결국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종목 기준으로는 한 2천만 주 정도는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날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게 안 나온다면은 2만 원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묻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 사신 분들은요, 물려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점에 사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그런 일들 없도록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과 천안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끝나고 지금 창원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계속 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상담해 드릴 거니까 전화 계속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